작년 말부터 올해 2월까지 두 달간 3,500만 원 매출 찍었다는 영상을 올렸는데요. 저는 원래 그걸로 당분간 밥 벌어먹고 살려고 했어요. 처음부터 강의 8일을 할 계획이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어떻게 짰냐면은 이게 얼마 전에 3,500만 원 두 달 만에 벌었다고 하는 거 영상 한 올린 지 한 2, 3주 된 것 같은데 그 영상이 솔직히 저 그렇게 이제 터질 줄 모르고 제 입장에서는 되게 터진 거거든요. 한 지금 15,000뷰 정도 나왔으니까 제 지금 채널 구독자 대비 10배 이상이란 말이에요. 원래 그 전까지 많이 나왔던 게 2,000이었으니까 거기서 욕도 엄청 달리고 난리 났었어요. 그런 건 이제 제가 처음에는 막 저도 막 욕바지 하기 싫어가지고 왜 그렇게 나한테 욕을 하나 처음에는 그랬는데 나중엔 알게 됐어요. 이게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알았어요. 나는 그냥 을에 있는 이제 그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하는 건 알고 있었고 강의 파일이라고 하는 게 저는 근데 이제 왜 시작을 했냐면 이게 이 바이브 코딩 같은 경우는 강의 몇 시간 들어가지고 뭐 딸깍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들 일반 비계활자가 따라가는 게 이제 그걸로 이제 어떤 뭐 프리랜싱을 뛰거나 제품을 만들거나 하는 과정이 되게 힘들겠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빈틈을 좀 봤던 게 1대1로 이렇게 좀 코칭하고 이런 건 없는 것 같고 그리고 프리랜싱은 제가 이제 사실 개발할 줄 안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도 알아가지고 제가 근데 너무 많이 해봐가지고 그래서 내가 필요한 사람이 있겠다 싶어서 시작을 한 건데 나 같은 사람이 이제 가르치고 하는 게 좀 약간 도제식 감성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짚어주면서 가는 거 하면은 좋겠다. 그 이후로 이제 강의랑 뭐 팔고 코칭하고 하면서 생각보다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게 진짜 더 많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무슨 얘기를 좀 해보고 싶냐면은 여러분들 이 외주 용역이라고 하는 게 영업이 되면은 되는 달은 잘 벌어먹다가 안 되면은 못 벌어먹고 이럴 것 같고 그 그냥 별 생각 없이 설계 없이 그냥 단순히 수주만 해야지라고 접근하면은 그 결과가 맞고요. 사실 저는 제가 지난 사업 크게 말아먹은 그 외주 용역 사업을 이제 개발사를 버려가지고 망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구조나 체계 없이 그냥 정말로 순수 영업 체력으로만 매출을 만든 다음에 그거를 회사에 고용된 사람들한테 어떻게든 해내라라고 그냥 체계랑 시스템 이런 거 없이 그냥 경력이랑 뭐 이런 거 조합만 돼 있으면 어떻게든 해주세요라고 하는 식으로 밀어붙였기 때문에 망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플러스 인건비 컨트롤 못한 잘못 이런 것도 엄청 많고요. 패착이 너무 많아요 사실 지난 사업에서는. 얘도 해고를 할 차례가 됐네. 저는 무슨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냐면은 수강생분들 중에 이걸로 이제 개발사 창업까지 생각을 하는 분도 있고 해가지고 그러면은 내가 망해본 적이 2번이나 있으니까 어떤 말씀드리면은 도움이 될까 뭐 이런 생각도 하다가 애초에 모든 게 좀 하나의 좀 통찰로서 많은 것들이 해결되는 부분이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이번에 3,500만 원 버는 그 차력쇼 할 때 저도 그 체계를 딱 잡고 시작을 했더라고요. 역시 사람은 한번 때려 맞으면은 많은 것들이 변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나도 그걸 피해 가려고 그렇게 잡고 시작을 하려고 했구나. 전략을 그렇게 세웠구나. 이런 것들도 보이고 제가 한 번 더 이렇게 소화를 해서 설명을 드리는 게 저희 수강생 여러분들이나 저는 지금 멤버십 따로 해가지고 수강생들만 보게 하는 이런 인사이트성 영상을 따로 만들진 않았거든요. 그냥 다 전체 공개를 하고 있는데 어차피 이런 영상을 많이 공개를 하는 거랑 별개로 개인에게 필요한 피드백과 응원이랑 컨설팅은 전혀 다른 결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제가 이제 생각을 정리하게 된 내용이 있어가지고 요걸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지금 이 아침 7시 반이에요. 이제 애기 깨워가지고 등원 시키고 다시 돌아와야 돼가지고 등원만 시키고 다시 또 이어갈게요. 네, 등원하고 돌아왔습니다. 어디서부터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냐면은 일단 바이브 코딩 전후로 해가지고 이 프리랜서 시장, 그러니까 외주 용역 중에서 프리랜서라고 하는 개인 단위의 이제 패러다임이 좀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런 변화가 있겠다라고 하는 저희 이제 개인적인 판단이라는 점. 원래 있잖아요. 고객이 뭐부터 F 만들어줘라고 하면은 하나하나 기능들에 대한 정의에 따라서 뭐 기획자가 스토리보드를 짜고 디자인하고 팝을 치고 뭐 클라이언트 프론트엔드죠 요즘에는 DB API 붙이고 검수하고 뭐 이런 게 하나하나 있고 여기서 만약에 이제 기능에 대해서 변경이 일어나면은 이 앞선 이 과정에 다 이제 영향이 미치다 보니까 이 기능적인 변경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민감했고 그렇다 보니까 이 기능 단위 하나하나가 사실상 견적으로 좀 이렇게 치환을 해줘야 그래야 나중에 기능 변경을 해도 견적 변경이 이제 가능한 그런 기반이 되는 그런 시점이 바이브 코딩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바이브 코딩 이후는 좀 이제 저는 어떤 변화가 있다고 생각을 하냐, 사실 이 기능 정의가 이제 어느 정도 좀 변경이 되거나 현저히 추가가 되거나 해도 사실 작업자 입장에서는 딸깍이란 말이에요. 어쨌든지 간에 물론 이 안에 많은 삼라만상이 들어있죠. 딸깍은 딸깍인데 딸깍 누르는 손이 제대로
누를 줄 모르면은 딸깍을 엄청 많이 해야 되는, 그리고 무한한 딸깍이 늪에 빠질 수도 있는 뭐 이런 것들을 좀 차치할게요. 어쨌든 아는 사람 입장에선 딸깍 맞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뭐가 이제 이제 비교적 커지냐면은 기능 정의가 쭉 이렇게 있으면 그거를 이제 설계하고 소통을 이제 해서 각종 결정 사항들을 결정하는 이런 이제 과정이 개발이라고 하는 딸깍보다 크고, 그리고 또 뭐가 큰가요? 어쨌든 많이 만들 수는 있는데 테스트가 문제란 말이에요. 여기 기존에도 QA라고 하는 게 퀄리티 어슈런스라고 해가지고 검수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검수 테스트를 하고, 그럼 그 다음에 또 이제 수정 들어가면 이제 수정도 사실 딸깍이니까 개발이라고 하는 공수 자체는 많이 현저하게 줄어서 이제는 패러다임이, 저는 이제 이 뭘 만들지를 이제 계속 얘기하는 거랑 잘 만들어지는지 테스트하는 거, 그게 이제 훨씬 큰 메타가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걸로 인해서 첫째로는 비개발자한테 외주 개발이라고 하는 게 열렸다라는 것도 있는데, 플레이하는 방식에도 좀 큰 차이가 생긴 게 바이브 코딩 전후에 큰 차이가 될 것 같고, 이거에 의거했을 때 나는 이제 그 과거의 과오를 재발시키지 않으면서도 내 스스로 이제 유지 가능하면서도 이제 스케일업을 할 수 있게 하는 구조가 뭘까? 저는 결국에는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냐면은, 이건 바이브 코딩 있고 없고에 떠나서 결국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해진 프로세스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거 프로세스 그냥 생각하면은 여기도 지금 프로세스 있네요. 이거 제가 지금 이거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제공하는 외주 용역 서비스라고 하는 게 규격화가 바이브 코딩 전보다 훨씬 더 용이해졌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지금 요거 기능 정의 변경하거나 개발하거나 하는 것이 너무 큰 공수였는데 이제 그게 되게 유연해졌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나머지 소통성, 이제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하거나 어떤 의사결정을 하거나 하는 것들이 주요하게 된다면은, 저는 이거는 충분히 바이브 코딩 전 시절보다 훨씬 더 규격화하거나 정형화해서 반복 제공이 가능한, 그러면서도 퀄리티가 유지되는 결을 짤 수가 훨씬 용이하다. 이게 저는 이제 바이브 코딩 전후가 가장 크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도 그렇고 제가 한 것도 그렇고 결국 제가 본능적으로 뭘 했더라 하면은 제 서비스를 규격화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런 프로세스를 정하는 거 말고요. 이 프로세스 한 단어 안에도 엄청 많은 공정들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상 거의 대부분이 지금 딸깍이 가능해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는 뭐 그 추상화가 굉장히 단순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규격화, 이걸 규격화해서 그럼 남은 거 뭐냐, 내 규격을 고객이 잘 이해할까? 전달 잘 하고, 거기 또 맞는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할 겁니다. 대표적으로 계약서 들어간 내용이 원래 기능, 견적서, 뭐 제안서, 제안 요청서 뭐 이런 막 첨부를 해가지고 막 얼마를 받고 뭘 만들기로 했음을 엄청 구체적으로 정했던 게 기존의 계약서라고 한다면은, 저는 이제 이 내 규격에 맞는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이 됐다면은 그 이후에 추가적인 부분들은 이제 이런 조건으로 늘어나게 됨, 이런 식으로 계약서도 패러다임이 바뀔 거고, 이런 게 더 주요했던 것 같아요. 특히 고객이 이걸 이해할까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했는지 사례를, 물론 이전 영상에서도 제가 저희 전략이 이랬습니다라고 한 설명을 드렸지만, 요 맥락으로 한 번 더 제 전략이 어땠는지 정리 한번 해보고, 여러분들은 또 그런 방식으로 하려면은 어떤 식으로 접근할 수 있을지, 어떤 식으로, 그리고 또 증명할 수 있을지. 왜냐면은 내가 만든 규격이요, 한 번 만들고서 내 상상대로 다 돌아가면은 너무 좋은데, 이것도 사실 신규 제품 만드는 거랑 똑같더라고요. 고객이 이해하냐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그렇게 하면 돌아가서 내가 돈을 진짜로 벌 수 있는 게 맞냐까지 하면요, 이것도 사실 하나의 제품 개발이더라고요. 단박에 이걸 맞출 수가 없어요. 프로덕트도 그렇지만 이제는 프리랜싱마저도 규격화를 만드는 순간 하나의 제품이 되는 거고, 결국에는 가설 검증 루프를 또 타야 된다라는 의미가 되더라고요. 제 경험과 여러분들이 이걸 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그 얘기까지 한 번 더 진행을 해볼게요. 더워가지고 옷 좀 벗고 올게요. 옷을 벗고 왔는데요. 이게 오늘 제가 원래 이런 영상을 수업 전까지만 이제 찍기로 했는데, 지금 수업 시간이 돼버렸어요. 9시부터 수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 영상도 지금 편집 각을 보니까 10분이 넘을 것 같더라고요. 뒤에 이어지는 말까지 하면은 거의 뭐 한 20분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분량적인 부분도 있고 해서 일단은 요거를 그래서 어떻게 규격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만 좀 구체적으로 다루는 내용을 제가 또 금방 영상을 찍어가지고 다음 영상으로 올릴게요. 제가 원래 했던 전략이 뭐였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 영상 마지막에 추천 동영상으로 제가 화면에다가 띄워놓을 테니까 그거 찍고 넘어가서 보시고요. 그리고 외주하는 방법, 그리고 바이브 코딩 비개발자분들이 바이브 코딩 어떻게 배우면은 돈 벌 수 있는 수준까지 배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커리큘럼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제 고정 댓글에다가 그 링크 달아 놓을 거니까요. 넘어가서 그것에 대해 궁금하시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는 영상을 추가로 볼 수 있게 고정 댓글에다가 링크 달아 놓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양 실장이었습니다.